안녕하세요. 예, 나이 50, 허리 40, 게으르고 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신 듯 합니다. 여기는 한 이쁘고 조용한 카페입니다. 예, 강창구님 어서오세요. 박명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미경님 어서오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있었고요. 예, 임문구님, 김미경님, 이강찬님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있었고요. 혹시 그 라이브로 저를 보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서명 받았는 거 있죠. 아고라 서명 받았는 것을 가족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서명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것을 갖다 드렸었습니다. 예, 신화창조님, 이성찬님 반갑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것은 절대 그 노회찬 의원님을 화장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부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 화장해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 그들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제가 그 이것을 갖고 왔는 것은 처음에 생중계라거나 라이브라고 적혀 있는 화면들을 제가 계속해서 녹화를 하고 캡처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데서 가장 그들은 모르겠지만 어떤 증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맨 처음에 나왔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자택에서 유소성 글이 발견되었다. 노회찬 의원이 투신 사망하였다. 그 다음에 드루킹의 돈을 받았지만은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여기 그 뭐 쓰레기 재활용품 모으는 데 있고 여기 경찰들 있고 그쵸 이렇게 제일 먼저 나왔는 게 이거였습니다. 자택에서 유서가 있다고 YTN에서는 처음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영상에서 그 다음 나왔는 영상이 있는데요. 뉴스 속보 경찰 노회찬 의원의 투신 사고 현장을 보전 중이다. 여기 이제 경찰 번호가 있죠. 예, 경찰차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관 중이다. 예, 뭐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맨 같은 YTN의 그 기사입니다. 돈을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가 이제 위에 타이틀로 나오고요. 오전 9시 40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나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되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있다가 국립수사대 문이 나왔습니다. 박교원님 참여했습니다.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추가를 해볼까요? 예, 이정재님 추가되었습니다. 예, 화면을 예,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라서 제가 라이브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나왔었죠.
화면에 잡혔는데 보이십니까? 그 남산 타운 아파트 N 아파트라고 그 다음부터 나왔는데 13동 3, 4호 라인이라고 위치가 나와줍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남산 타운 아파트 3, 4호 라인에서 그 투신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이진희님과 함께 추가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것은 라이브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올렸었는데 저는 다른 분이 저보다 일찍 올렸었는지 몰라도 저도 이제 아침에 이거 보자마자 참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 사진, 제가 올렸는 사진 보이십니까? 요 위에서요 이렇게 직선으로 떨어진다면 여기 요 위에 뭐 물건 같은 거 떨어지는 것이 요 위에서 끝나야 되는 거고, 그게 지나면은 요 앞에 지붕이고, 그 다음이 요 앞에 계단이고, 그 앞에가 여기 차도가 있는데, 이게 쭉 와서 이쪽에서부터 그 해보면 한 8.2m 정도를 앞쪽으로 와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진은 뭡니까? 노회찬 측이 뭡니까? 불법적인 정치 자금은 받은 적 없다라고 하루 전날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전 무슨 말인고 하면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유서를 발견했다는 그 사망 시점의 시간이 문제인 겁니다. 보통 그 한 10층 이상, 11층, 12층, 17층이나 18층 정도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면은요, 이 가스통 폭발하는 정도의 소리가 난다고. 쾅! 자동차가 충돌했을 때 소리 꽝! 굉장히 큰 소리가 나서 그 근처 아파트의 주민들은 거의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사실은 귀가 밝은 경비원 한 명만 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추락했을 때의 소리를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요. 그 아파트 2층이나 3층에 사시는 누구도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사망 시간이 9시 38분이 맞는지가 아직은 의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이 정인하고 경비원이 갔을 때 시체가 뒤집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뒤집어져 있어서 돌려보니까 얼굴이 뭉개져 있었다. 근데 그때 경찰이 1, 2분 후에 경찰이 와서 경찰이 맥박을 짚어보라 그래서 맥박을 짚어봤는데 아무런 맥이 없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9 구급대원이 와서 심호흡을 한 3, 4분 정도 하다가 파란색 천을 덮었다. 이게 이제 그 경비원과 그 목격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맥이 그 1, 2분 만에 왔는데 맥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쿵 소리를 들었으면 얼마 안 되었을 건데, 맥박은 심장이 뛰는 동안에는 계속 뛰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는 계속 맥박이 잡혀야 정상입니다. 맥이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다른 곳에서 옮겨왔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얼굴이 많이 뭉개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심호흡을 했을 확률은 없습니다. 만약에 심호흡을 했다면은 얼굴이 많이 뭉개어졌는데, 그 심호흡 했는 사람 얼굴도 엉망이 되겠죠. 맥이 뛰지 않는 상태에서 심호흡을 했다는 것은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천을 씌웠다고 하는데, 사진에서 봤듯이 은색 은박을 덮어 놓았죠. 왜 그 경비원이라는 분과 정인이라는 분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요. 창문이 여기 보듯이 조그만 쌓았습니다. 우리 왜 그 창문이 있잖아요. 계단의 창문은 환기용 창문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베란다 창문하고 다르다는 거죠. 보통 자살을 하는 사람은 베란다 창문이나 아니면은 옥상에서 뛰어들지 작은 창문에서 뛰어들지 거기에 뭐 낑겨가지고 그쪽에서 뛰어내릴 일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계단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 160 정도, 제 키 정도 되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뺀질뺀질한 벽면입니다. 이 지금 벽면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뭐 계단을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여러분 그 화면을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화면에서 어떤 발자국도 없습니다. 깨끗해요. 벽이. 분명히 신발을 신고 갔다 하면 그게 벽에 발자국이 남아야 되거든요. 자살하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걸레 들고 벽 닦으면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걸 봤느냐고. 상식적으로 그러면은 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신발을 벗고 올라갔겠느냐고요? 아니겠죠. 당연히 신발을 신고 올라갔죠. 그러면 거기서 벽에 어머 벽이 더러워질 것 같아 자살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발 벗고 거기다 참기름 바르고 그렇게 벽 타고 올라갔겠습니까? 신발 신어도 올라가기 힘든 위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단을 올라가가지고는 이 이렇게 좁은 창문에다 꼭 낑겨가지고는 아슬아슬하게 매달려가지고는 거기에서 그냥 뛰어내렸는 게 아니고 전속력으로 벽을 차서 빵 차고 난 다음에 앞쪽으로 휙 날아가가지고 대각선으로 오른쪽으로 8.2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고3 여학생은 한 1.5, 남학생은 한 2.5. 아무리 높이 그 제자리에 멀리 뛰기를 해도 2m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슈퍼맨도 아니고 절대로 8.2m를 날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그 좁은 데서 몸을 비틀어갖고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발자국이 없는 것도 불가능하고 2.8m를 날아가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있죠. 당연히 자살할 사람이 자기 어머님한테 엄마 나 죽을 거니까 지켜봐. 멀리 떨어져서 자살하죠. 한강다리에서 뛰어들거나 이렇게 하지 어머니 집에 가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남겼다고 유서를 남겼다는 정의당 쪽으로 유서 남겼다는 부분은 기사가 21일부터 발견이 돼요. 23일 날 오전 9시 48분인가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전날 21일 날 동아일보라든지 그런 데서 기사가 이미 나옵니다. 죽기도 전에 이미 자살했다는 걸 알았다는 말이겠죠. 참 의문스러운 게 있죠. 그런데 그 유서를 발표를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왜 유서를 발표를 안 하느냐. 물론 가족들은 발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의당에서 왜 발표를 안 했는가 하고 보니까 유서가 아니야. 핸드폰에다가 글을 썼대요. 60 넘은 노친네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핸드폰에다 길게 유서를 3명 부인과 가족들한테 둘, 정의당에 하나 3개를 적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서를 붙이지를 않았답니다.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는 건데 그것을 핸드폰을 옷에다 넣어 놓는 것을 보고 경찰이 보자마자 바로 거기 혹시 한글 파일 저장되었는지 찾아봐가지고 바로 거기서 찾아서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줘서 봤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로 적었는 거라든지
그 기계로 적었는 것은, 자필로 적지 않은 것은 유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적었는지 알게 뭐예요? 예. 그러니까 그 유수를 핸드폰에다 적었는데 그것을 경찰이 보자마자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옷도 겨울옷, 검은색 겨울옷 외투에다가 23일이 얼마 더웠는데 그날 외투 입을 날씨였습니까? 검은색 외투? 거기에다가 핸드폰으로 저장을 했는 게 유수로서의 방법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전부 다 자필 유서가 있다고 모든 언론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다 같이 짜고 쳤는 보수독이라는 것 외에는 다르게 보기가 힘든 상황이죠. 예. 제가 그래서 그 부검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소명을 받아서 오늘 연결실에서 그 유가족들과 그 다음에 노회찬이 아니고 해찬들, 예, 김혜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분이랑 몇 분한테 그 자료를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나왔는데 뭐 불법 자본 관련 노회찬 투신 사망, 아파트에서 계단에서 유서거를 발견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법 자금이 아니에요. 2016년에 그때 그 후원금을 받을 당시에 노회찬은 의원직에서 박탈되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의원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두 달 후에 뭐 드루킹과 그 도변호사와 이런 사람들, 드루킹 도변호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네거티브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자고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어떤 모임, 그 사람들, 후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보자고요. 이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시청자가 지금 줄어드는 게 왜 그러죠? 예, 추가, 예, 그렇게 이제 그 후원금을 받았는데 조사를 받으니까 현직 의원이 아니라도 그 돈을 받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돈 5천만 원을 누군가 청약 이렇게 뭐를 요청을 하면서 뭐 인간 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일단 돈을 주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빌려서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안 된다. 이제 함께 방송을 진행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됩니까? 함께 방송 진행을. 예. 이렇게 이제 이거 방송을 추가를 하는 게 이익인지 아닌지 뭔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추가가 떠서 저는 지금 추가를 누르는 중입니다. 그랬는데요. 일단 그 돈을 받았는데 한두 달 후에 문제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줬는 거죠. 네. 지금 조금 시끄럽고 있는데, 예.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돈을 돌려주면서 도 변호사가 이제 공지를 했죠. 돈을 받아서 개별로 다시 붙여라. 그러니까 후원금 내면서 돈을 이제 받을 때 수수료 송금 받을 때 2,000원 떼고 다시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붙이는데 개별로 붙이는데 2,000원 내고 다시 수수료 4,000원을 더 내는 셈이죠. 후원자들은. 그렇게 다 받아서 돌려받아서 다시 후원을 5천만 원을 다시 했는 겁니다. 도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공지를 했을 뿐이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소액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를 후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박주민 변호사, 세월호에, 그 다음에 노회찬 의원, 뭐 그 정도가 이제 그 소액으로
5천만 원 이상 받았는 겁니다. 1위가 박주민 변호사라고 나왔다. 2017년 후원금 순위. 2위가 노회찬 의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3억 6천, 3억 5천4백 뭐 이렇게 받았는 건데 3억이 한계인데 20%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한도에까지 내다보면 조금 더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상은 절대 받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3억 원 이상을 소액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돌려줬다가 후원하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돌려받으면서 수수료 떼고 다시 주면서 수수료 떼고 해서 정상적으로 다 수수료 떼고 도 변호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받았다가 다시 쏘아주세요. 개별로 넣어주세요. 공지했는 것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도 변호사는 무죄고요. 그 다음에 노회찬도 당연히 무죄죠. 후원금 받았는 게 인기이셔서 후원금 받았는 게 뭔 잘못입니까? 당연하게 무죄죠. 그런데 이것을 돈을 받아서 뭐 쪽팔려서 그래서 이제 뭐 자살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모든 언론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있어도 2017년에 3억 5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이 들어오는 사람이고 지난달에 각 당의 원내대표는 3천에서 4천 정도의 특별활동비가 있는데 지난달 특별활동비 3,500만 원을 반납했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 반납하면 5천만 원 이상 반납해요. 7천만 원 반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 4천만 원 때문에 자살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자살하기 몇 시간 전까지 나는 단 한 푼의 돈도 불법으로 받은 적이 없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게 조그마한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조그마한 환기창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뛰어 올라가서 슈퍼맨이죠. 그리고 옆으로 붕 날라서 그렇게 죽었느냐. 예. 근데 죽은 사람도 또 이상해. 보통 죽으면은 팔다리가 밑에서부터 들으면 팔다리가 부서지고 거꾸로 떨어졌다면은 창으로 봐서는 거꾸로밖에 떨어질 수가 없을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잡고 매달렸다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머리가 부서지는데 이건 딴 데는 아무렇지도 않고 얼굴만 많이 누군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회찬 의원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어디에 납치되어 있으면서 가족을 협박하는 것은 아닌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면은 이제 정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이 계속 그랬는 거죠. 예, 여기에 보면은요 발자국이 나와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 좁은 데서 왜냐 그러면 창문을 열면 한쪽밖에 안 되거든요. 이 배 나온 아저씨가 거기에 낑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굳이 그쪽에서 노모가 사는 집에서 할 필요가 없었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너무 아마추어스럽지 않습니까? 시신을 이렇게 화분으로 눌러놓는 거 보셨습니까? 참 이상하다고 좀 느껴지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하여서는 시신을 부검을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겠고 그 다음 유서도 발견하지 않겠고 CCTV로 없다 발표하지 않겠다. 온 동네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하고 모든 아파트하고 엘리베이터하고 입구에 CCTV가 다 고장이 났나 봅니다. 참 의문이 많은 죽음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중지시켜라 하는 것밖에 없어서 서명을 해서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했는데 화장을 막겠다고 그 스크랩을 따서 막고 했는데도 그때도 그냥 화장을 진행을 했으니까 요번에도 그냥 화장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누가 죽였느냐, 누가 이익을 보느냐 하는 거죠. 예, 드루킹 특검을 막는 문재인과 김경수가 이익일 것 같습니다. 는 야당 지지자라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야당 지지라도 논리적으로는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죠. 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해줄 때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노동가를 전면 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수미, 이정희, 한상균, 이재명, 검증된 애들을 쓰면은 되겠습니다. 구검을 가족들이 막았습니다. 경비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고 CCTV가 없다고 하고 나중에 공개했는데 조작된 것이었고 하루 전날 조중동에 기사가 났었고 컴퓨터로 유사를 남겼으면서 기계로 요런 점이 공통점입니다. 노무현과 노회찬에는 죽음에는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자, 경찰에서는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거 없는 뭐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근거 없는, 여기가 현장인데 현장 봐라 깨끗하지 않느냐. 예, 근거 없는 그 타살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그 추락사를 했으면 추락했는 곳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죠. 왜 표시가 없을까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교통사고라든지 그런 데서는 이렇게 추락사를 했는 데를 보면은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손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추락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나와야지 이렇게 엎드렸으면 이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깨끗하죠. 아침에 가서도 깨끗했고 저녁에 가서도 깨끗하고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 17층이나 18층에서 딱 뭐 장기가 다 터지고 그 근처가 피바다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는 거죠. 하루 전날입니다. 예, 미국에서 이렇게 해맑게 뛰던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하루 전날 몇 시간 전에 했는 얘기입니다. 불법 자금에 대하여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특검 조사를 당당히 받겠다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이 자살을 한 이유를 저는 어디서 찾을까요? 예, 삼성입니다. 노회찬이 삼성중공업의 사내 하청 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다. 삼성중공업 자르지 마라. 네한테 잘리고 난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 있지 않느냐 하면서 삼성중공업의 그 노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는 거, 이것 때문에 아마 자살을 당한 것 같습니다. 예, 사회악이죠. 예, 그런 것인 것 같은데 그래도 노조는 만들어졌습니다. 삼성노조 어제 만들어졌다고 올라왔는데요. 예, 뒤에 표가 있고 이게 이재용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삼성은 노조 차단, 노조를 없애고 전문가를 이용해서 없애고 하는 건데 삼성 SDI는 부당해고
당장 철회하라라고 하는데 여기 앞장서는 사람이 노회찬 의원입니다. 삼성에 잘못 보이면 이렇게 예, 목숨이 위태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할 것은 아니고요. 예,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이 50 허리 40 겨울 5성격 까칠한 아줌마 윤희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